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기분 좋은 날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드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정치 테러 외에는 경호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어떤 변수는 없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이재명 죽이기가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지속됐죠. 처음에 검찰의 쿠데타. 검찰이 대놓고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고소고발하고 난리가 났었죠. 검찰의 쿠데타도 국민이 제압을 했고 그 이어서 이제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도 국민이 제압을 했고요. 이어서 사법 쿠데타도 국민이 제압을 했습니다. 연이은 쿠데타를 전부 이겨내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선장이 되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선장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기분이 좋아갖고 여기저기서 오늘은 기분 좋아서 뭐 소주 한잔 했다 뭐 많은 그런 격려 전화도 받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 제가 참 방송을 13년을 했는데 좀 힘들었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맞고 민주당 잘 준비하고 있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만약에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그게 일어났는지 저는 이해를 해서 제가 나중에 친절하게 해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간절 그런 게 아니라 공포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무슨 공포심이냐면 단 한 번도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걸 못 봤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법부의 판단은 뒤집을 수 없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 그렇잖아? 검찰이야 우리가 뭐 맞서 싸우고 재판을 기다리면 되지만 특히 대법원의 판단은 불가학적인 거거든. 대법원의 판단은 불가학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법원장이 나서서 본격적으로 정치 테러를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쟤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거기에 여러분들 공포심을 느낀 거야. 계속 여러분들이 대법원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은 불가학적이거든. 뒤집을 수가 없어. 그거는 혁명 이외에는 아무것도 뒤집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제 공포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전원 합의체를 2시간 만에 1시간 만에 가져가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한 것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공포심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부터 21세기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사법부가 나서서 대선 개입을 한복판에 지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시간, 국민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대법원이 느닷없이 끼어들어서 국힘당의 선대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끌어들이기에 거의 올인을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뭐지?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났는데 사법부는 또 뭐야? 검찰과 싸우기도 우리가 버거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검찰과 싸우기도 버거웠는데 갑자기 사법부까지 끼어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과 공포 그러다 보니까 뭐 잠 못 이루시고 여기저기서 경우의 수를 따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런 불안과 공포가 어디서 왔나라고 하면 일단 사법부의 개입, 두 번째 일반 법 상식을 갖고 있는 법률가들 그런 법률가들에 의해서 저는 우리가 공포가 좀 증대됐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률가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는 상식 밖의 판단이고 상식 밖의 일처리고 상식 밖의 속도전이다. 그렇죠?
모든 법률가들이 상식이 없는 짓을 지금 대법원이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머 이 사람들도 법률가인데 얘네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할지는 아무도 법률가들에게 무슨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모든 법률가가 이렇게 속도를 낸 적은 없다. 이런 전원합의체는 없다. 모두 예외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더 공포심이 점점점 세진 거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이 알만하고 믿을만한 법률가들이 유튜브 방송 나와갖고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건 예외적이라 그랬거든. 전부 예외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도 야 쟤네들은 지금도 법률가들이 우리보다 법을 잘 아는 법률가들이 예외적이라고 하니까 쟤네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지를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 과정이 계속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불안은 증폭되고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접니다. 날짜 따지지 마라! 날짜 따지지 마라 이 바보들아. 국회 의석이 입법부 선출 권력이 더 세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게 접니다. 예. 그렇죠. 임명직보다 선출 권력이 왜 센지를 알려준 게 바로 접니다. 걱정하지 마셔라. 의석이 깡패다. 다 막을 수 있다. 다 막을 수 있다. 재판을 왜 받냐? 재판 연다는 새끼부터 날린다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갑자기 불안감이 조금 사그라들고 제가 계획도 다 얘기해 줬잖아요. 12일까지 대선 후보 대선 후보 등록하고 재판 연기해 주지 않으면 바로 날리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낮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판사들은 스스로들이 되게 고귀하다고 생각해요. 고귀한 존재. 내 말은 불가학적. 내의 판단은 되돌릴 수 없는. 검사들과 좀 달라요. 검사는 동일체라 그래갖고 이게 좀 무리한 기소인 것 같고 무리한 수사인 것 같고 그래도 위에서 까라 그러면 까요. 위에서 까라 그러면 깝니다. 근데 아래는 판사들은 안 그래요. 개개인이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탄핵이 먹혀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판사들이 탄핵당하면 어디로 가죠? 첫째,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갖고 탄핵 청문회를 해요. 단 한 번도 자기가 망신살 뻗친 적이 없죠. 살면서 단 한 번도 망신살 뻗친 적이 없어요. 조이대가 만약에 탄핵돼갖고 바로 헌재에 가나? 안 그래요.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합니다. 탄핵 청문회를 하면 국회의원들 대법원장! 이게 맞는 재판이요? 난리가 납니다. 응? 여러분들 천대엽은 법원 행정처장이라서 여러분들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대법관이에요. 그쵸? 천대엽 대법관이에요. 국회의원 어때요? 얌전하죠. 법원 행정처장 의원이 질문할 때 말하지 마요 라고 하면 입 꾹 다물어요. 그쵸? 잘 생각해봐요. 천대엽도 대법관이야. 근데 국회의원은 어때요? 의원이 말하지 말라면 말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 응? 일단 딴 대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개쪽이에요. 거기에다가 2심 고법 판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얘네들 지금 탄핵 이거 날짜 연기 안 하면 우리 바로 탄핵 당하고 우리 국회 끌려가고 그 다음에 갈 때가 헌재야. 응?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얘네들이 굳이 여러분들 고법 판사들이 조이대가 이거를 파기환송했다 그래갖고 열받을 거 아니야. 고법 재판부가 3개 2부, 6부, 7부인데 6부에서 무죄 때리는 거는 나머지 2부나 7부에서 받아도 저거는 그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판결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고법에서는. 근데 고법에서 한 판결을 개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파기환송을 보낸 거야. 응? 그러니까 고법은 똥 치워야 되는 입장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법원의 어떤 조이대 대법원장이나 있던 법원의 어떤 대법원장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날짜를 지정했잖아. 날짜를 지정하는 순간 민주당이 가만히 있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1저지선, 2저지선, 3저지선 다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고법 판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때요? 야, 씨. 조의대뿐만 아니라 고법 판사들이 뭐 여러분들 고법 판사들 만약에 재판 연기 안 하고 계속 있었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탄핵안 통과시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헌재에 끌려가갖고 여러분들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게 너무너무 치욕스러울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그쵸? 자네들이 아니 왜 우리가 조의대 때문에 탄핵당해서 헌재에 끌려가갖고 헌재 재판관 앞에 앉아있고 얘네들은 그렇잖아. 피소추인 조의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대법원은요 자기네들이 헌법의 최종기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끼리 헌법의 최종기관이라고 생각해서 헌재랑 자기네들을 동급으로 생각해요. 진짜로. 헌재랑 대법원은 동급이다라고 생각해. 근데 대법원장이 탄핵돼서 개쪽 당해갖고 헌재에 가갖고 헌재에 선고를 기다려봐. 그럼 자연스럽게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쵸? 응? 동급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돼 한 번도 탄핵한 적이 없잖아. 동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네가 탄핵 심판을 어디 가서 받아? 헌재 가서 받잖아. 쪽팔린 거지. 개망신이지. 스스로가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뭘 찾았냐면요. 여러분들 요거 보세요. 요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여러분들 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대법관들이에요. 왼쪽이 대법관이고 오른쪽이 헌재 재판관들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오른쪽이 헌재, 왼쪽이 대법.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의자? 일단 법복의 차이가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봐도 법복의 차이가 있지. 그치? 이 헌재는 여러분들 뭐냐면 자주색이에요. 헌재는 자주색이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기관이라는 의미예요. 헌재는 자주색 법복이고 대법관들은 검정색이에요. 헌재는 자주색이라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마지막 최종 기관이라는 의미예요. 헌재는. 그래서 자주색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왼쪽은 대법원은 검은색이죠. 검은색은 뭐냐면 검은색은 다른 색깔과 합쳐도 검은색이잖아. 잘 희석되지 않잖아. 검정색이 묻어 있잖아.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대로 정의대로 판결을 하라는 의미에서 대법원은 검정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동급이라고 생각하거든. 공정 정의를 상식하는 거거든. 검정색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2심에 대해서 연기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머지 재판도 다 연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알아서 깁니다. 나 탄핵당하기 싫어. 재판관 이진관 대장동 사건이 두 개였어요. 두 개. 대장동 사건 두 개였는데 이거 둘 다 5월 20일과 6월 아니다. 이거는 항소심이지. 대장동 사건도 연기가 됐고 이제 나머지 두 개 뭐가 있냐면 5월 20일, 6월 3일로 예정돼 있던 위중교사 사건 항소심. 아니 위중교사 사건 항소심만 남았어요. 근데 이걸 알아서 지네가 이거는 재판 못하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위증교사 항소심 2개. 요거는 뭐 6월 3일은 이거는 항소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건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알아서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1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나는 너무 웃겼어. 오늘 서울고법의 이재권 부장판사였잖아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유로 변경한다. 스스로들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걸 시인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 지네가 5월 15일 날로 재판 날짜 잡아놓고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판을 연기한다. 지가 잡은 거 아니야. 웃긴 놈들이에요. 응? 그래갖고 첫 재판은 6월 18일. 6월 18일이면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 판사들도 바보가 아니잖아. 판사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행안위에서 오늘 그 행위라는 말을 삭제해갖고 지금 그 법사위로 넘기고, 그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직무정지,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정지한다. 여러분들 민주당 작전 얼마나 잘 짜는 줄 아십니까? 오늘 행안위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오늘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켰잖아. 가결 처리했잖아. 그쵸? 이거 250조 제가 삭제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소 판결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 처리하냐면요, 6월 4일날 처리한대요. 졸라 얄밉죠. 법사위에 갔다가 6월 4일날 정부를 보낸대요. 지금 보내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야. 지금 보내면 거부권 행사하니까 지금 법사위에다가 딱 처리하고 이제 국회에서 정부를 보내잖아. 6월 4일날 보낸대. 아니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 그 실로 보내잖아. 근데 지금 보내면 저것들 저거잖아. 그 거부권 행사하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250조 공직선거법은 행위라는 말이 삭제가 되니까 처벌할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끝. 그 다음에 오늘 그 법사위에서는 뭘 통과시켰죠?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은 재판도 중지된다. 이것도 언제 보낸다? 6월 4일. 6월 4일. 그러면 그 6월 4일 날 하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셨던 뭐 대장동, 위증교사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뭐라 그랬어? 제가 의석수가 깡패라 그랬잖아. 의석수가 깡패라 그랬잖아. 이재명 후보님이 거부권을 왜 써? 쓸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저는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야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지금 뭐 재판이 연기됐다고 해갖고 우리가 이제는 됐다. 물론 됐지요. 대선을 치르는 데는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이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잊지 마세요. 저랑 같이 이 운동을 합시다. 저는 조이대만 조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10명의 재판관 다 사퇴시켜야 돼요. 똑같은 새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조이대 하나만 잡습니까? 10명 재판관 저런 새끼들을 믿고 무슨 대법원의 어떤 우리가 판단을 받습니까? 안 그래요? 10명은 적어도 전부 사퇴시켜줘야 돼요. 조이대 하나 나간다 그래갖고 그 다음 새끼가 권한대행하고 똑같습니다. 이 십적들, 이 인간들 다 처리 안 하면 누가 사법부를 믿겠냐고요. 이 새끼들 조이대 날라간다 그래갖고 박영재, 순숙기, 권영 이 새끼들이 정치 얘네들이 정신 차릴까요? 그러잖아요. 저는 조이대만 날린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말도 안, 저는요
이번에 조희대의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유죄 파기환송은요, 이거는 사법 정치 테러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테러를 가한 거예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조희대와 나머지 9의 법관들이 정치 테러를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렇죠? 칼로만 사람을 상해를 가해야만 그게 테러인가? 아니야. 이거는 사법 정치 테러예요. 분명히 정치 테러를 가했으면 끝까지 그 테러 분자들을 저는 꼭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조희대 하나 날린다고 대법원이 똑바로 지나? 말 같지도 않은 새끼 소리들. 응? 지금 저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끝까지 조희대와 10명 전부 사퇴하라, 탄핵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국회에서 청문회로 10명을 다 저는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조희대만 총대를 매게 합니까? 더 나쁜 놈, 더 똑같은 놈들. 그렇죠? 개망신을 줘야 돼요. 개망신. 조희대와 9명 이 십적들을 전부 법사위에 청문회에 출석시켜갖고 읽어봤냐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다 소환해갖고 끝까지, 이거 정치 테러예요. 사법 테러를 일으킨 자들을 우리가 그냥 용서한다고? 왜? 안 됩니다. 저는 14일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청문회를 하는데 민주당 여기서 그치지 마세요. 조희대 청문회 하고요, 대선 끝나고 반드시 사법 정치 테러 특검을 하셔요. 특검 법안 발의해갖고 이날에 조희대와 십적들이 어떻게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고, 어떤 위법한 사안이 있었고, 어떤 절차를 무시했고, 어떻게 이미 정해놓은 판결대로 했는지, 이거 반드시 저는 특검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갖고 대법관들 다 날려야 됩니다. 왜 제가 특검을 하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특검을 하게 되면 범죄가 드러나죠, 여러분들.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희대는 그 전에 탄핵을 하더라도 특검을 하게 되면 이들이 짜고 치고 재판 기록도 안 보고 얼마나 위법을 하고 절차를 위반했는지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위법한 절차가 드러날 때 그때 나머지 9명을 탄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도 찍소리 못하죠. 그렇잖아. 제 말, 어머 나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내다보고 있어? 특검을 먼저 실시하면 같은 재판부로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제 말은, 여러분들이 특검을 해갖고 검찰이 기소하면 어차피 그 재판부가 할 거 아니에요? 아니지. 특검에서 나오는 수사 상황을 가지고 탄핵을 하자는 거야, 내 말은. 나중에 유죄냐 무죄냐는 그거는 형사소송법에서 다루게 하고, 일단 이 9명을 날리기 위해서는 특검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들을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그 탄핵은 어디로 가? 헌재로 가잖아. 헌재에서도 이런 불법사항이 있으니까 탄핵을 못할 리가 없잖아. 지금 윤석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탄핵하는 헌재가 있었고, 지금 어떤 형사사건은 재판부에 가 있듯이 특검에서 나온 범법사항들은 우리가 고소고발로 검찰로 넘기고, 특검에서 법원으로 넘기고, 아니면 또는 특별재판부에서 넘기고, 그 위법사항으로 나머지 9명을 탄핵을 해야죠. 개망신을 시켜줘야 돼요. 개망신. 지네가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14일 그 조희대 청문회가 왜 중요하냐면 개망신을 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나머지 대법관들이 어머 나 저기 끌려가면 어떻게, 이 정도로 민주당이 강하게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조희대의 사법 테러를 강하게 질책을 해야 돼요. 나머지 재판관들 볼 때 어머 저게 나였으면 얼마나 개망신스럽고, 어머 나도 지금 진짜 14일날 조희대의 청문회를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가지 민주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민주당 욕하지 마라, 수박 타령하지 마라.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투트랙 전법을 쓰고 있다. 민주당의 판사 출신 분들은 이건 위법행위입니다. 이런 재판은 없었습니다. 라고 계속 알려주고, 민주당의 변호사분들은 니들 탄핵할 거야. 니들은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했어. 라고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탄핵한다, 바로 작살낸다 그러면 와, 그거는 위법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나이브하다, 뭐 수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 먹힌 거죠. 한쪽에서는 너희들 계속 진행하면 위법이야, 위법이야, 위법이야. 그럼 뭐야? 법을 집행해야 되는 판사들이 내가 위법행위를 할 수는 없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강하게 니들 이번에 재판 연기 신청 안 하면 바로 탄핵이야, 탄핵이야. 이게 먹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상 이제 재판이 연기돼 갖고 쟤네들이 노렸던 검찰 쿠데타,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 사법 쿠데타, 민주당 안에서의 그 민주당 수박 쿠데타, 모든 쿠데타를 다 진압했어요. 누가?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시민들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너무너무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님의 재판이 연기됐다 그래갖고 멈추지 않고 조희대의 청문회를 14일 날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대법원을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법관 늘리는 것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그 사심제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원망이 조희대와 십적들에게 가는 거예요. 조희대와 십적들에게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부장판사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조희대 사퇴하라가 나왔습니다. 조희대 사퇴하라. 당연히 안 나오겠지. 안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나와? 10명 다 나와. 두 번째. 10명 다 나와. 그렇게 해야지. 너 안 나가고 씨발 우리까지 나오라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아니, 조희대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나와? 그럼 10명 다 나와. 그러면 나머지 9명이 어때? 야, 조희대 너 안 나가고 우리까지 나오래잖아. 이게 되는 거지. 계속 그렇게 끝까지 안 나와? 우리가 갈게. 대법원 가갖고 민주당이 청문회 진행을 하고, 지네가 법을 어기잖아. 계속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결국 어떻게 됐어? 종합특검 됐잖아. 똑같은 거야. 나오라 그랬을 때 나와서 개망신 한번 당하면 될 거를 안 나오고 버티다가 결국은 특검으로 가고, 특검 가다가 어떻게 돼? 조희대 특검 되는 거야. 그러다가 니들 그거 못 봤어?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거부하다가 결국은 종합 특검 됐잖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나는 오늘 중앙지법 판사의 이 글이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해친 조희대 책임져라. 정치투쟁 조희대 신념의 사법부를 동원했다. 와, 대박이죠. 이 사법, 여러분들 그 검찰 내 그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그 망을 이프로스라 그러고요. 사법부는 코트넷이라고 있어요. 근데 코트넷에는 원래 글들이 잘 안 나와요. 양승태 사법농단 때 그때 서기호 판사나 몇몇 판사들이 글 쓴 거 외에는 잘 안 올라오는데, 하여튼 이분 김 부장판사님인데, 오늘 글 또 이런 것도 써요. 검찰 입맛대로 기소하면 법원은 따라야 하는가? 와, 이 말이 대박 아니에요? 진짜 판사라 그러면 검찰이 입맛대로 지네 맘대로 기소를 하면 법원이 그걸 제지시켜야 되는데 법원이 그걸 따라야 되냐? 야, 중앙지법에서 이런 말들이 나요. 그래서 지금 다 읽어줄게. 들어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현직 부장판사, 그것도 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조희대는 물러나고 5월 15일로 잡은 이재명 후보의 그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거 과정을 언급을 하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발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에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론이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를 날리기 위해서 사법부를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다. 지지율이 더 올라갔잖아. 그죠?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 독성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이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 와, 이런 말을 썼어요.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 워딩이 세죠? 응? 그 다음에 더 센 거 나와요. 도대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었냐? 대법관 포함의 법관들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냐? 되물으면서 당장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 좌우되는 의회 권력과 적이 되었다고 짚었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진짜 이거는 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전국 법관회의 소집. 좀 있으면 제가 보면 누구냐면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예요. 김주옥 부장판사. 이분이 전국 법관회의가 열리면요, 전국 법관회의에서 지금 대법관과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 사퇴 요구를 하면 안 받아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는 스스로 사퇴한다던가 아니면 법관들에 의해서 끌려 내려가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검 제목 벌써 제가 정해놨어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좋죠?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특검 하면 왜 이렇게 조희대 특검이라고 하면 조희대만 조져야 되잖아. 조희대 특검이라고 하면 조희대만 조지지만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특검 이렇게 하면 대법관뿐만 아니라 고법 판사들까지 다 조질 수 있잖아.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사법부를 손볼 수 있잖아. 그쵸?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하면 고법, 그 다음에 그 1심 판사 새끼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1년에 2년 준 새끼부터 다 조사해야 돼. 그쵸? 이재명 후보님 공직선거 그건 뭐라고 김문기 모른다 그랬다고 골프 안 쳤다는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진은 조작됐다. 그러면서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 놈. 그 1심 재판부부터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으로 이거는 우리가 한성진 판사죠. 다. 그래서 특검은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이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법의 탈을 쓴 정치 테러입니다.
정치 테러를 여러분들과 우리가 진압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꼭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는 좀 엉뚱한 생각을 좀 잘해요. 그쵸?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다가 사법부가 이 사법부라는 새끼들이 대선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런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을 했을까? 아, 이거는 뭐가 잘못돼 있다. 뭐가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가 잘못돼 있어요?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게 잘못돼 있어. 그 어떤 게 잘못돼 있냐면, 우리가 삼권 분리라고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서로 상호 견제하게 돼 있잖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사법부는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어. 말은 삼권 분립인데 사법부를, 검찰과 국회는 서로 견제하잖아. 물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정치가 늘 정치의 사법화가 되다 보니까 사법의 정치화가 되고, 맨날 정치권의 사건이 결국 사법부에 넘어가다 보니까 무조건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판결이 나도 사법부를 존중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랬던 거야.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거야. 말은 사법부,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우리가 대법관이나 판사 탄핵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었던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법관들이 책임 없는 권위를 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책임질 일이 없잖아. 그 어떤 잘못된 판결을 해도 판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재심 한번 하려 그러면 몇십 년이 걸리는 거 안 받으면 끝이고, 얘네들의 판결을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응? 그러니까 책임 없는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견제 없는 권력을 휘두른 거죠. 응?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여러분들 무너졌죠. 검찰은 민낯을 드러내고 정치 검찰의 본 모습을 보이고 검찰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것들을 보면서 검찰은 권력을 3년 잡았죠.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과 그 검찰 쿠데타 세력들은 3년의 권력을 잡으면서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끽했지만 30년 이상 검찰이 누릴 수 있는 본인들의 권력을 날려버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의 검찰 쿠데타는 30년간 정관 예우라고 치는 그런 예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검찰의 모든 나머지 검찰 조직을 망가뜨린 거거든요. 응? 지금 진짜 가만 생각해서 어떻게 사법부, 그러니까 내가 공포심을 느낀 것도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이 공포심을 느낀 게,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하면 재판부에서 똑바로 잡아주겠지라는 기대가 있잖아. 넥스트가 있잖아. 그쵸? 검찰이 잘못하면 사법부에서 판단 잘해주겠지 하면서 우리가 다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대법원,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서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음이 없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공포심을 느낀 거거든. 사법부의 판단은 다음이 없거든. 응?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이번에 공포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우리나라 사심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재 밑으로 대법원이 들어가야 돼요. 지네들이 최종 판단 기구라고 생각하니까 이딴 판결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법의 해석을 독점으로 독점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심 재판부에서 명판결을 내렸는데 2심 판결이 대법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틀렸다,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법의 해석을 독점할 권리를 누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줬습니까? 지네가 뭔데? 응? 이 바보들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물정,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들, 자신들만이 판단이고 자신들만의 존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 결국은 자기네들의 법복 위에 가려진 법복을 입고 정의와 양심, 공정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락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늘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게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법원은 이제 존중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주권 재민에 의해서 우리가 선거할 수 있는 박탈했다. 대법원은 존중받을 권리를 스스로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법관들과 대법원은 이제는 법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정치를 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스스로들 물러나든가 당장 그 법복을 벗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매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제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자고요. 왜 말 같지도 않는 판결에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법관들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이런 잘못된 상식, 이런 잘못된 상식에도 이제는 벗어나자고요. 잘못된 판결 따갑게 혼쭐 내고 따갑게 비판하고 책임 묻고, 결국은 국민들이 대법관, 대법원장 이런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자들을 감시하고 그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조이대 큰일 했다. 그 어떤 판결을 내려도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밖에 말할 수 없었던 이 현실을 이제는 과감하게 조이대에 의해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 무리한 검찰은 이제 기소가 무리한 기소는 탄핵되지만 앞으로 판사 탄핵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쵸? 마치 판사 탄핵은 우리가 선을 넘은 것 같은, 우리 사회가 점점점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권력을 쥐고 있는 검사들과 판사들도 잘못을 했을 때 바로바로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쵸? 국민의 권력을 누구한테 이양을 했습니까? 입법부에 국회에게 이양을 했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판사 탄핵은 선을 넘었다? 판사 탄핵은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왜 판사들 잘못한 한두 번 뒷거래하고 우리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냐고. 앞으로는 조이대에 의해서 조금만 판결 이상하나 잘하면 우리는 무조건 판사 탄핵하라 그래야 돼요. 무조건 외치고.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실패했죠. 윤석열이가 내란 일으켜갖고 진짜 계엄령 선포해갖고 이재명 죽이려고 그랬죠. 실패했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이재명 죽이려다가 실패했죠. 진짜 이재명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이재명 대단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 보면 아마 야 질기다. 진짜 질기다.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뭐 이재명 하나 잡으려고 대한민국에 숨어있던 모든 기득권 카르텔이 다 동원됐어요. 민주당 안에 기득권 카르텔, 검찰 기득권 카르텔, 사법 기득권 카르텔. 여러분들 내 말 맞죠? 이재명 하나 죽이려고 대한민국에 그동안 발톱 하나 드러내지 않고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누렸던 자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 제가 며칠 전에 그 얘기했죠. 이제는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군지 우리가 알은 자체가 큰 성과다. 여태까지 어떤 놈이랑 싸워야 될지. 어쩔 때는 좋은 정의로운 판사도 있고 어쩔 때는 정의로운 검사도 있고, 그래갖고 우리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사법 시스템, 검찰 시스템으로 바꿔놔야 돼요.
진짜 이런 사법부가 이례적인 행보를 함으로써 어떤 이 자주색과 검은색의 이 법복의 의미를 본인들 스스로가 퇴색시키고, 저는 어쨌든 사법부의 우리가 가장 위험한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 사법부가 광기를 부려서 이제는 검찰개혁이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다시 느꼈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검찰이 아니라 사법부가 나서니까 이건 진짜 다음이 없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검찰개혁하면 이제 뭔가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잖아. 검찰이나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똑같은 새끼들이야. 이 사법 카르텔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검찰개혁은 뭐 아예 수사 기소 분리, 기소 공소 분리. 저는 판사도 이 대법관 1심, 2심, 3심 헌재 밑에 두고, 헌재도 그러면 견제받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고, 국민 배심원제를 통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국민들이 뒤집을 수 있게끔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는 권력은요 분산시키면 분산시킬수록 가장 찢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잘한다 민주당. 오늘 법사위에서 김건희, 최상병 특검 다 통과시켰습니다. 원스톱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조기 대선 앞두고 지금 사법부에 관심이 쏠려 있었죠. 그렇죠? 계속 우리 대법원 그리고 사법부에 우리도 국힘당은 둘째 주고 이재명부터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모든 우리의 관심이 사법부에 쏠려 있었는데, 갑자기 법사위에서 다시 김건희, 최상병 그 다음에 내란 사건 특검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그 다음에 김건희, 윤석열 심판, 그 다음에 고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을 위한, 이거는 아젠다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언제 통과시키면 된다? 이거 6월 4일날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죠. 6월 4일날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죠. 니들은 죽었어. 응? 니들 28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봐. 니들 죽었어 진짜. 모든 건 6월 4일이야. 니들 죽었어 진짜. 응? 안 될 것 같지? 돼. 니들 더 슬픈 얘기 해줄까? 니들 지금 국힘당, 니들 지금 막 단일화에 목숨 걸지. 그 효과도 없는 단일화 왜 하려고 그러냐. 근데 나 하나 묻고 싶다. 그냥 니들은 대선 포기했잖아. 그래갖고 대선 이후에 당권 싸움이잖아.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더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친윤. 그렇지. 그건 우리 다 알잖아. 그게 무슨 씨발 단일화야. 응? 지금 여론조사 나왔거든? 김문수가 나오든 한덕수가 나오든 30% 차이나. 김문수 이재명 대 한덕수 52.3 대 19.6. 왜 이런 짓을 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1대1 대결 나왔네요. 이재명 대 김문수 54.2 대 23.8. 이재명 대 한덕수 54.4 대 30.8. 뭐 하는 거지? 너희들 그러니까 전라도 말로 그러잖아. 누구들 뭐 하냐? 누구들 지금 시방 뭐 하냐? 누구들 뭐 하냐 지금 밖에서? 누구들 뭐더냐?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결국 이재명 죽이고 한덕수 대통령 만들고 윤석열 무대 때리려 그랬던 그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죠? 고맙습니다. 제가 딴 건 아니고 이번엔 참 잘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뭐 2심 무죄 때려도 2심 무죄 때리고 검찰이 상고해서 2심 무죄 때리고 검찰이 상고해서 직권으로 바로 유죄 때리면 이재명 날라간다. 막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었죠. 그쵸?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죠. 검찰이 아니야 2심 재판부가 15일 날 무죄 때리고 무죄 때리면 우리가 좋아할 줄 알고 그러면 검찰이 항고하면 대법원에서 바로 유죄 때린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돌 때 제가 딱 얘기한 거예요. 이 바보들아 왜 2심 받을 생각을 하냐? 어떤 새끼가 자꾸 2심 받자 그러냐? 응? 2심이 안 나오면 되지 왜 자꾸 2심에 유죄니 무죄니 그딴 소리 해갖고 대법원에다가 우리의 목숨을 맡기냐? 그래서 내가 무조건 2심 못 열리게 하면 된다. 2심 판사 날리면 된다. 제 말대로 다 했잖아요. 민주당도. 제 말대로 민주당도 다 했잖아요. 재판 연기 신청 안 받아주면 탄핵, 미리 탄핵 빌드업하고. 재판을 왜 받아? 그게 가장 현명한 정답이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랑 전화 맞아. 만약에 하면서 얼마나 불안해했지만 제가 그 만약에를 다 없애주는 방법이 뭐다? 재판을 안 받으면 된다. 재판을 안 받을 방법은 고법 판사들 날짜 정하면 바로 탄핵을 해버리면 된다. 그럼 재판을 안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 2심을 왜 받아? 2심 받는 순간 진짜 조이대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건데 지 마음대로 대법에서 확정 판결 내리면 그냥 후보 날아가는 건데 그렇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짜 따지지 말고 2심 재판 안 받으면 된다. 그래갖고 2심을 안 받는 연구를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열심히 오늘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어요. 네,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연기한 진짜 이유는 이러다가 진짜 탄핵당하고 개망신 당하겠다. 나중에 자기들이 헌재 앞에 가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고 개망신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법원 내부의 동요. 왜 조이대의 정치 개입에 의해서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어야 되냐. 이런 것들. 그리고 판사들이 가장 놀란 것은 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정치권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다 탄핵한다는 이 말과 국민들의 저항. 요번 민주당이 과감하게 어떤 사법부 탄핵이나 조이대 탄핵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론이 좋았어요. 그렇죠? 여론이 너무 좋았잖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역풍이나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 이게 역풍 맞을 일이 뭐가 있어. 민주당 고마워 조이대 지지층 결집 꽉 했어. 진짜 대선 한 달 앞두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보다 더 뭉칠 수 없다. 너무 꽉 뭉쳐 있어가지고 지금 숨을 쉴 수가 없어.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 가입이 늘고 추천인 조이대 고맙다. 민주당 당원 가입이 폭증을 하고 추천인 조이대 진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정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순간 두세 발짝 더 물러날 각오를 해야 된다. 정치는 한 발짝 물러나는 순간 절반을 잃는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선제 타격을 하라 그런 거예요. 뭐든지 공격을 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쪽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막기 급급하잖아. 근데 우리가 공격을 하면 저쪽이 막기가 급급하거든. 근데 우리는 싸워봤잖아. 우리는 싸워본 사람들이라서 막을 줄도 알아. 근데 저쪽은 싸워보 공격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쵸? 이 얘기 해줄게요. 왜 쟤네들은 공격당하면 금방 무너지냐? 안 당해봤거든. 사법부가 공격당한 적이 언제 있어? 이번에 요 공격 한번 했다라 그래갖고 법원이 난리 나고 법관들이 벌벌 떨고 한 번도 자기네들은 공격 당해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어때?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 벙커전, 죄송합니다. 별걸 다 겪어봤잖아. 우리는 다 겪어봤더니 어떤 싸움이 와도 맷집이 있어. 근데 쟤네들은 어때? 맷집이 없어. 맷집이 없어.
맷집이 없으니까 조금만 공격하면 어떡해? 우리도 특검 받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뭐 받는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한테 만약에 병이 사법부로 옮겨간 거야. 만약에 2부 재판부가 재판을 강행해서 나중에 우리까지 다 개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재판 연기를 해줬는데도 계속 탄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지금 법원에서 돌고 있는 게 만약에 조희대가 안 물러나고 버티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는 뭐야? 공포야. 그쵸?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니콜 공포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 왜 자꾸 만약에 불안하니까. 그럼 지금 왜 불안하면 누가? 우리는 불안 요소가 하나가 없어졌어.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제거됐어. 이제는 불안 요소가 누구한테 넘어갔죠? 조희대와 대법관들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약의 병이 절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저쪽이 불안하니까 가정의 수를 따지게 되는 거니까. 저것들이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 끝나고 진짜 사심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 이재명 사법 사법부의 정치 개입 사건 특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대법관 30명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 줄 아세요? 일단 조희대 빨리 탄핵을 하든가 날리고 나서 사법부 30명을 만약에 늘린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충성을 다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판사들이 충성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왜? 대법관 늘려주니까. 그치? 아니 대법관 늘려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판사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반장이 한 명이잖아. 근데 반장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근데 갑자기 담임이 바뀌었는데 반장 30명으로 시켜준대. 얼마나 좋아. 아니 지금의 대법관들은 싫어할 수 있지. 근데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대법관 될 일은 없어 포기했던 사람들이 어머 나이가 10등 안에는 못 들어와도 30등 안에는 들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판사를 좋아한다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조희대나 이쪽 애들이랑 안 맞아갖고 30등 안에 못 들어. 아니 10등 안에 못 들어. 근데 30명으로 티오가 늘어났네? 어머 나 30등 안에는 좀 들만할 것 같아. 다 좋아하지. 그래 결심했어. 이재명에게 충성하기로 민주당에게 잘하기로. 이러지 마. 그렇다 그래서 그렇지. 대법관 특검들 그 대신 대법관은 어떤 그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대법관은. 그러니까 조희대 날리고 하자고. 조희대 좀 있으면 날라가요. 저거 전국 법관회의나 청문회나 탄핵안으로 민주당이 왜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왜 조희대를 끝까지 재판이 연기됐지만 조희대에게 책임을 물으냐? 대법원장 바꾸고 대법관 늘리면 지금의 저 구적들이 남은 구적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해하시죠? 대법원장 바꾸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0명을 대법관으로 추천을 하면 3분의 2가 정상적인 대법관이 되면 저 나머지 10명 다수결로 뭐 전원합의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알겠죠? 무조건 조희대는 날려야 돼요. 그리고 대법원 6월 4일 이후에 어떤 우리 법원 조직법을 개정을 해갖고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네, 오늘의 1번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연기한 진짜의 이유는 개망신 당하기 싫어서 민심이 좋지 않다. 누가 봐도 이건 대선 개입이다.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선 D-27입니다. 아, 내가 지금 D-28이라고 했네요. 국힘당 후보는 누가 될까? 지금 뭐 단일화니 뭐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 김덕수란다. 김문수랑 한덕수랑 만나갖고 담판을 했는데 75분간 만났대요. 근데 뭐 아무 진전도 없고 담판이 깨졌어요. 근데 지금 권난동이나 권영세 얘네들이 얘기할 때 오늘이 마지노선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떻게든지 단일화를 해야만 후보 공보물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후보의 단일화 마감은 5월 11일까지죠. 그래서 75분간 양자 회동을 했는데 서로 입장차만 얘기했는데 오늘 한덕수가 진짜 바보라는 걸 저는 증명했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한덕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포기할 것. 그러니까 김문수가 후보 무소속으로도 안 나온다는 사람을 누가 나오라 그랬냐. 난리를 쳤어요. 이게 왜 멍청할까 여러분들. 이게 왜 멍청한 짓이냐면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포기한다고 이 말하는 순간 한덕수는 김문수한테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쵸? 아니 생각해봐. 단일화 안 돼도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해야만 국힘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 표가 갈리니까 단일화가 안 돼도 자기는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한다라고 해야지 자기가 김문수를 연맥일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는 건데, 아니 돈 문제가 아니라 말이라도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 포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김문수는 뭐야? 그럼 나 11일까지만 버티면 되네? 그쵸? 그러면 김문수가 무슨 생각해? 너 단일화 안 되면 후보 안 나와? 그럼 나 11일까지만 버티면 끝이네? 이게 되는 거지. 바보지. 그냥 바보지. 누가 이런 단일화 협상을 해. 아니 전쟁에 나가갖고 아니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길라 그러면 나 이것도 갖고 있고 최후에는 이것도 쓸 거야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척을 해야 되는데 10일까지 저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면 저는 돈을 쓰기도 싫고 저는 평생 법카랑 관용차위에는 제 돈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돈을 써가면서 저는 사실 대선을 완주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습니다. 바보 아니야? 응? 자기 돈 단일화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한다 그러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야? 김문수지. 말 같지도 않은 이게 거래도 안 해본 거지. 응?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합시다. 한덕수가 지금 단일화 지금 시도합니까? 아니잖아. 친윤이 하는 거잖아. 누가 봐도 여러분들 한덕수 점지해놓고 제일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친윤이 뒤에서 바지사장 한덕수로 해갖고 대선 지던가 이기던가 일단 치르고 대선 이후에 한덕수 중심으로 해갖고 당 꾸릴 때 지네들이 다시 당권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 응? 그냥 쌍권이 어떻게든지 당에서 이제 친윤 패적 소리 듣기 싫으니까 김문수보다는 한덕수가 제일 다루기 쉽고, 그러니까 한덕수 인질로 잡아놓고 너 빨리 대선 나가니까 윤석열이 대선 너 왜 나왔냐 그랬더니 윤석열이 대선 나가라 그래서 나왔다. 이런 바보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경선 왜 했냐 그러잖아. 지금 홍준표나 안철수나 한동훈이나 이미 정해져 있던 경선 이거 왜 했냐. 홍준표는 어디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쳐먹더니 이제는 당까지 망쳐먹고 용산이 이거 지금 공작을 한 거다. 그리고 안철수 저희가 들떠대였습니까? 저희가 들떠리였습니까? 들러리였습니까? 저희가 들러리였냐고 지금 항의하고 있고. 그쵸? 뭐하러 한 거야 얘네. 한동훈
지금 그럼 저희가 들러리로 나갔던 겁니까? 이미 승부가 정해져 있던 겁니까? 저희를 그럼 왜 부르신 거죠? 이유는 뭐죠? 혼자 이렇게 떠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김문수가 오늘 한덕수를 만나러 가기 전에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얘네들을 먼저 만나고 갔어요. 뭐 대박이죠.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러 가는데 김문수가 한덕수를 만나기 전에 나경원, 안철수 먼저 만나서 지금 권난동, 권영세를 졸라게 욕하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죠? 반윤연대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김문수도 누가 봐도 친윤이었잖아. 김문수 누가 봐도 친윤이었는데 그동안 말하지 못한 윤석열이 싫은데도 싫다고 말 못했던 사람들 나경원, 안철수 거기에 김문수도 이제 반윤연대가 된 거지. 응? 거기에 홍준표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 예우해주면서 나름대로 그랬는데 이제는 홍준표 입에서 윤석열이가 나라도 망쳐먹고 당도 망쳐먹고 이런 개파진 선거 거주십니까? 저는 미국 갈랍니다. 명태균이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이절을 떨다가 다 욕해. 이럴 거면 뭐하러 경선했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여러분들 누가 봐도 권영세, 권난동, 친윤주의 주도, 박덕흠이, 김기현이 이 새끼들이 주도해갖고 단일화해놓고 우리가 모를 줄 아나? 여러분들 우리는 국힘당 지지자가 아니래도 이 경선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알지 않았어요? 응? 이거 꼬라지가 하는 거 김문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쟤네들은 어떤 새끼가 제일 말을 잘 들을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딩동댕. 경쟁력은 홍준표. 근데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한동훈 저 새끼는 죽여야 돼. 체포명단에도 있었어. 오세발이 이 새끼는 배신의 아이콘이야. 이 새끼 아예 못 나오게 해. 그래서 오세훈이 못 나오게 하고, 홍준표를 밀까, 이 새끼가 홍이 말을 자르까, 김이 말을 자르까, 홍보다는 김. 그래갖고 김문수로 간 거 아니야. 그쵸? 그래갖고 그 김문수, 그러면 김문수를 왜 선택했냐? 내란 대행은 더 바지에 바지. 여러분들 보셔도 그러죠. 김문수 바지에 더 바지는 한덕수거든. 그 바지 사장 김문수와 더 바지 한덕수를 결합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뒤에서 권난동, 권영세, 공작의 1인들, 뒤에서 박덕흠이, 김기현이, 친윤 세력들이 당을 다 갖고 놀라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제가 농담같이 그냥 바지에 바지잖아. 진짜로 한덕수한테 너 왜 나왔냐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게 나가라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나왔대잖아. 그래갖고 저에게 너 뭘 보장해 주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피셜이에요. 어차피 사법부에서 조이다가 이재명을 날리면 후보가 없는 판이라서 그냥 국힘당 대선 후보만 되면 저를 대통령 시켜준다 그래갖고 저는 3년만 한다 그런 겁니다. 그 3년 안에 윤석열 사면시켜주고 풀어주고. 그거 맞잖아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도 시간이 최대한 늦게 해봐야 11일이잖아요. 5월 11일. 5월 11일이 지나면 후보 등록을 못한다. 한덕수는 이미 자기는 무소속으로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칼자루는 지금 김문수한테 졌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후보 교체를 위해서 권영세가 중앙위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소집을 했잖아요. 8일 9일 날 중앙위 소집을 하고 10일 11일 날 전당대회를 소집했다라는 것은 후보 교체를 위해서 당원 당규의 룰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웃긴 게 뭐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는지 공지가 올라오잖아요. 제목이 없는, 그러니까 제목 없는 전당대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문수가 여러분들 이제 확실하게 김문수가 나쁜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경이랑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경 대변인님이 김문수가 될 것 같다라고 나는 그래도 이 친윤 세력이 보통이 아니다. 쟤네들이 가망성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문수가 바로 여러분들 가처분 신청 냈습니다. 전당대회 중앙이 못 열게 해달라.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거는 센 거거든요. 이 가처분 신청을 열면 중앙이나 전당대회를 못 열게 되는 거예요. 응? 지금 그러면 여기서 누가 봐도 지금 김문수가 버티니까 권난동이나 쟤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굶자. 밥을 먹지 말자. 응? 단식을 하려면 한 달씩은 해야지 이 새끼야. 지금 해봐야 3일이면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 길어야 3일만 단식하니까 지금 권난동 단식 들어갔대요. 제가 여러분들 선거판에 이번 선거판에 제가 보면 김무성이가 안 나올 리가 없다라고 했잖아. 김무성이가 드디어 기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김무성, 유준상, 김미애 단일화 될 때까지 당신 농성. 김무성이가 갑자기 국힘당의 상임고문단 9명.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김무성이가 전면에 나서서 단식까지 한다라는 것은 이미 한덕수로 단일화가 되면 김무성이가 밖에 나름 빅텐트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포섭해 놓은 거지. 응. 그쵸? 제 분석이 정확하죠. 응. 그럼 막 빨리 단일화 하있어. 와 안 하는 게요. 빨리 하있어. 밖에서 내가 이낙연이도 데리고 왔고 누구도 데리고 왔고 누구도 데리고 왔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빨리 좀 하이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김무성이가. 내가 다 밖에 낙연이도 꼬셔놓고 그 이회창 뭐 이인재 이런 애들 다 꼬셔놨는데 왜 지금 단일화 못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갖고 지금 김무성이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봐도 이 상황이 김문수가 유리하죠. 응? 김문수가 유리하지. 공식적인 당대표니까 그 후보자니까 대통령 후보자니까. 그렇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친윤 세력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응? 친윤들의 반격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의 요구는 당무 우선권 달라. 내가 이제 대통령 후보니까 내가 당 조직 개편하게끔 달라. 권영세, 권난동 아니다. 그거는 지도부의 몫이다. 절대 비대위 지금 김문수는 비대위 해체해라. 해체할 수 없다. 지금 거기에 가장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 당무 우선권 주고 선대본을 구성해라. 뭔 전당대회냐. 빨리 선대본 구성해라. 그리고 니들 국힘당 아니냐. 나는 국힘당 당대표 대통령 후보인데 왜 국힘당 위주의 단일화를 추진을 해야지 왜 한덕수 위주의 단일화를 추진하냐. 니들 의도가 불손하다. 니들 나 후보 교체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갖고 권영세나 이 안기부 출신의 권영세나 검사 출신의 권난동이가 가만히 쓴 인간들은 아니죠. 이제 결렬됐다는 딱 소리가 듣고 앞에서는 단식하는 척하면서 내일부터 여러분들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단일화 여론조사를 준비하겠답니다. 후속 조치를 바로 취하는 거죠. 끝까지 김문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권영세랑 권난동이가 내일부터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 그거를 인정하라고 하면서 이제 중앙위를 열고 전국위를 열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전면전이죠. 단일화 내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면서 한덕수한테 만나자고 했더니 75분간 얘기해봤더니 뭐 스스로 사퇴한다는 놈을 왜 누가 나오라 그랬냐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와중에 갑자기 한동훈이는 이제는 저희 당을 좀 개혁을 해야 됩니다. 보수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보수의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지랄 떨고 있어. 이제는 보수의 개혁 미룰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지지자들 한 10명 모아놓고
한동훈이 또 그러고 다니고. 여러분들 보세요. 국힘당이 대선 치르는 정당이 맞습니까? 홍준표 국힘당에서 지지층 기반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아직 미국은 가지 않았지만 미국 간다고 하고 선거 안 돕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탈당을 했죠. 한동훈 밉다고 선대위원장이나 공식적인 자리도 주지 않았죠. 이래놓고 무슨 선거 치른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국힘당은요, 두 가지의 분열이 있어요. 지지층들의 분열. 지지층은 진짜 보수 대 극우. 거기에 분열이 있고, 또 한동훈 지지자들과 윤석열 지지자들의 또 분열이 있고, 정당은 어떻습니까? 친윤 세력과 반윤 세력들. 점점점 반윤의 파이가 커지고 있죠. 이래놓고 대선 치른대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우리가 뭐만 조심하면 되죠? 이재명 후보님의 건강. 여러분들이 봐도 저쪽이 지금 대선을 치를 만한 상황이에요? 지지층 분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지층이 견고하게 지지층이 뭉쳐있을 때 해볼 만한 선거인데, 지지층은 아예 한동훈계, 홍준표계, 홍준표 아예 경선에 뛰었던 후보들은 안 도와준다 그러고 미국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우리가 질 수 없는 선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보셔도 우리가 질 수 없는 선거잖아요. 구도나 인물이나 구도, 인물, 추세잖아. 선거는 추세도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고, 저쪽이 아무리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갖고 마이너스 살다 마이너스 단일화는 처음 봅니다. 사람들이 한덕수가 비정치인이라고 생각해갖고 한덕수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국힘당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 사람들 우리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먹힙니까? 안 먹히죠. 응? 진짜 여러분들 보셔도 저런 한심한 새끼들, 지금 대선 얘네들은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왜 저러냐, 대선을 포기한 거냐, 나름 희망을 걸겠죠. 그게 마지막 쟤네들이 희망을 걸었던 게 사법 쿠데타였어요. 저는 오늘로써 국힘당은 대선을 포기하고 오히려 당권 싸움에 더 주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단일화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면 이재명 날라가면, 이재명 사법부에서 날리면 자기네들이 정권을 어부지리로 잡을 수 있다라는 나머지 희망이 있었는데, 오늘 재판이 연기됨으로써 이제 그 마지막 희망도 없어졌으니까 쟤네들이 이제 당권 싸움을 전면전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이제 대통령 선거는 물 건너갔다. 이제 친윤은 반드시 당권을 잡아야만 윤석열 형사재판에도 응원을 해줄 수 있고, 윤석열이를 보호해줄 수 있고, 그리고 친윤 패족이라는 소리들을 안 들을 수가 있고, 만약에 김문수가 당권을 잡는 순간 친한계 그리고 반윤 연대가 당을 장악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내년 지방선거나 자기의 현재 국회의원 자리도 다음 공천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셔도 오늘로써 국힘당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포기한 거예요. 당권 싸움이 저들의 제1 목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마음 편하게 이번 대선을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